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에 의한 K리그를 위한 K리그만 다루는 방송 다이나믹 피치 박주영입니다. 자, 지난번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굉장히 많은 칭찬들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느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기다려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응이 좀 어떻든가요, 방송위원님? 저도 주위에서 너무 좋다고, 앞으로 좀 오랫동안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센터의 어떤 그 존재감은 일단 그 화면에 나오는 크기로는 확실히 센터가 맞으세요. 끔찍하죠. 이발을 하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디테일까지. 네. 자, 깔끔한 방송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조은희 위원님이 이제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적합한 인물.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기술적인 이 분석을 통해서 다이내믹 피치의 업그레이드를 빡 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박태하 기술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새로운 인물이 오니까 이 프로그램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달라 보이는데 조은희 의원님이 계셨을 때는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태하 위원장님이 오시니까 뭔가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느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갖지 못한 걸 채워주실 분일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아무래도 축구 팬들은 그동안 이런 K리그 축구에 대한 전술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은 뭐 스카이 스포츠나 BBC에 대한 전술 프로그램들은 좀 접하긴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도 이런 전술 이야기를 한다. 또 기술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태하 위원장님은 사실 K리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뭐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되시지 않으세요? 네, 긴장은 사실 되고요. 네. 처음이지만 K리그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술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K리그를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을 혹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신 분이 바로 이 박문성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이 박문성 의원님 첫 번째 방송, 드디어 박문성 의원의 K리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팬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역시 기대를 벗어나지 않으시고 모든 예측을 틀리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인천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수원의 상승세를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수원 삼성은 패배를 하고 인천은 스플릿 A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심심한 유감의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아직 시즌이 좀 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따 예상을 좀 하고 그럴 텐데 오늘은 좀 분발해 주셔야 돼요. 오늘 뭐 기술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그냥 묻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묻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성 위원님의 예언 그리고 박태하 위원장님의 완벽한 기술적인 분석까지 어떻게 보면 이번 회차가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다이내믹 피치의 본 모습이 아닐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곧바로 다이내믹 피치 출발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K리그1 신호탄을 울리는 경기는 수원 삼성 그리고 수원 FC의 수원 더비 20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니콜라오 한 명 제쳐냈죠.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이기재 크로스 헤딩 클리어. 일단 클리어된 공이 전세진에게 걸렸어요. 그러나 수비 맞고 이대로 자책골이 됩니다. 자책골로 실점을 하고 마는 수원 FC. 전세진이 굉장히 좋아하죠. 제대 기념포를 쏘아올리고 박건하 감독도 즐거워합니다. 하트를 날려주는 전세진. 자, 지금은 태클이 조금 깊은 느낌이었거든요. 한석종의 태클이 박주호에게 갔는데 이것이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의 내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죠. 수원FC 이영재가 공격합니다. 밟아줬어요. 라스. 이영재 센스 있는 밟아주는 패스 그리고 라스가 오른발 감아차는 슛골! 1대1 동점 수원FC입니다. 자, 라스의 득점포가 시작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종횡무진 라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수비는 수비, 그리고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그리고 프리킥까지 만들어내는 라스고요. 박건하 감독이 약간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크로스 이어졌습니다. 라스 떨궈놨죠. 그리고 타르델리 걸려 넘어집니다. 자, 이거 PK 나왔어요. PK가 나옵니다. 양영국 키퍼가 조금은 당황한 듯한데 그 PK는 이영재가 처리 깔끔하게 득점 성공. 2대1 역전에 성공하는 수원FC입니다. 자, 이렇게 김도균 감독 수원 더비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오랫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최하위에 처져 있는 광주FC 그리고 프리시즌 동안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던 강원FC의 20라운드 경기입니다.
헤이스죠. 저번에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내줬고 오른발 직접 슛!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만 헤이스 그리고 이순민의 슈팅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프리킥 찬스 헤더 옆쪽으로! 자, 골키퍼의 세이브가 이어졌습니다. 세트피스 찬스가 지속적으로 광주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콜! 엄지성의 헤더 1대0 광주FC. 자, 엄지성이 키는 크지 않습니다만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엄지성 미니 손흥민의 등장인가요? 그리고 헤이스의 코너킥 골키퍼 펀칭 튕겨져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순민 오른발 하프발리 골! 슈퍼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2대0 광주FC. 자, 이것은 골키퍼 막을 수가 없죠. 프로 데뷔골을 이런 멋진 골로 만들어내는 이순민이었습니다. 고무열의 PK 장면, 그리고 골대 강타! 아, 고무열의 이 PK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고 맙니다. 이어지는 조재환, 오른발 슛! 수비에게 막혔어요. 아쉬워하는 조재환이었고요. 자, 그리고 광주가 다시 한번 역습에 나아갑니다. 수비수 한 명 제쳐냈고 중앙 쪽으로 크로스, 오른발 슛! 골! 3대0을 만들어내는 광주입니다. 이민기의 득점까지 깔끔한 승리를 눈에 앞두고 있는 광주FC. 또다시 강원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강원의 크로스입니다. 오! 이한도가 걷어낸다는 것이 오히려 본인 골문 안쪽으로 넣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3대1 강원을 잡아내면서 길고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는 광주입니다. 자, 주중에 열린 두 경기 보고 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K리그1이 재개가 됐는데 5경기가 다 치러져야 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또다시 경기들이 좀 미뤄졌습니다. 빠르게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먼저 수원 더비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반기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 수원 삼성이 수원FC에게 덜미를 잡혔는데 문제는 그냥 덜미를 잡힌 것이 아니라 수원 삼성의 경기력이 이전 같지 않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박태기 소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문제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전반기에 사실 수원이 보여줬던 강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고, 사실 수원 같은 경우는 선수비, 빠른 역습을 통한 득점을 형성을 했는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 수원FC가 수원 경기에 대비한 준비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사이드가 막히면 다른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옵션이 전방에 있는 정상빈 선수의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 이거는 상대 수비한테 간파가 되면 사실 뚫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저 전방에서 많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경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FC가 수원 삼성의 장점을 잘 틀어막은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이것 이외에도 한석종 선수의 퇴장도 좀 문제가 됐어요. 이건 좀 많이 아쉬운 네. 장면이죠. 결론적으로도 오심입니다. 심판소위원회에서도 이미 결정을 좀 내린 그런 문제인데, 자, 이 오심이 더 좀 뼈아프다, 더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건 왜 그러냐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는 거죠. 맞아요. 선제골은 전세진 선수의 슈팅이 이제 굴절돼서 수원 삼성이 만들었는데, 이어졌던 한석종 선수의 태클 장면에서 그 부분이 이제 옐로 카드 누적에 따른 퇴장이 선언돼 버립니다. 일단 경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한번 좀 보시면 지금 이 장면은 한석종 선수가 다시 보더라도 볼을 향해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뒤늦게 박주호 선수가 들어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카드가 나와서는 안 된 장면. 지금 보면 볼을 보고 정확하게 태클이 들어가는 데다가 이후 동작도 발을 들거나 그래서 상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파울로 선언되기 좀 어려웠었던 장면인데, 네.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라고 하는 문제점과 양쪽 팀 모두에게 다 이거는 문제를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원 삼성은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너무나 아픈 거고, 수원 FC는 이겼지만 뒤끝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심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피해를 줍니다.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기를 생각하면 수원FC 입장에서도 이제는 도쿄올림픽 대표팀에 합류를 한 박지수 선수가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경기의 내용과 별개로 오심으로 판정이 돼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 저 태클은 선수들에게 장려할 만한 그런 좋은 태클 기술이거든요. 오히려. 예.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FC를 상대로 수원삼성의 장점이 좀 나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원FC는 이것 이외에도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외국인 선수들이 좀 괜찮아 보여요. 이번에 뭐 최전방과 최후방 수비를 다 데려왔는데 맞아요. 특히 이제 수비 쪽에 지금 이 잭슨 선수의 어떤 모습, 지금 이제 골을 넣었던 라스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네. 라스의 뭐 최근에 이 폼은 정말 좋죠. 그렇죠. 하지만 수원FC의 전반기 최고의 문제점은 뭐냐?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공격수 타르델리도 영입을 했지만 수비 쪽에 호주 출신의 잭슨 왼발잡이 센터백을 영입을 했는데 수비가 잭슨이 데뷔 전에서부터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역습 과정에서 골도 만들어주고요. 확실히 축구가 뒤에서부터 안정감을 가져가니까 앞도 강해지더라.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이제 수원FC입니다. 라스의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다가 바툼에서 데려온 타르델리 그리고 뉴캐슬 제츠에서 데려온 뭐 잭슨까지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수원FC도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성적을 후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도 지금 보면 타르델리가 하프라인에서 떨어뜨려주고 이영재가 끌고 가서 굉장히 영리하게 뒷발로 좀 잡아줬고 그것이 이제 라스의 골로 연결됐던 장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수원 삼성의 공격수들이 꽤 애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 이 선수가 이제 잭슨입니다. 왼발을 상당히 잘 쓰면서 피지컬도 좋은데 우리가 굉장히 영리하게 수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상빈 선수가 저 선수의 뒷공간을 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 물론 몸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풀타임은 뛰지 못했지만 잭슨이 잘해줬고 이 장면은 새로 영입한 타르델리라고 하는 공격수가 지금 PK를 만들어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엔 이 득점도 이영재가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결국 경기를 뒤집어내는 이런 장면 역시 타르델리가 관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느낌만 보더라도 수원FC가 제법 괜찮아졌다라는 느낌이 뭐 첫 경기입니다만 후반기 시작한 다음에 첫 경기입니다 좀 들었는데 후반기에 수원FC의 약진을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지금 부분이 정확하게 김도경 감독이 그 팀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수비에 최다 실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잭슨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그날 사실 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출전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또 그날 모든 걸 그 선수의 가진 모든 걸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스피드 그리고 볼 처리 능력 스피드 따라가는 건 정상빈 선수가 사실 어리지만 한국에서 스트라이커 전방 스트라이커 중에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고 스피드도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무력화시킨다는 게 그 선수의 능력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패스도 원활하게 아주 연결되는 장면을 봤을 때는 참 수원FC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위원장님에게 좀 궁금한 게 이 잭슨이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왼발을 이렇게 잘 쓰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좀 아무래도 그렇죠. 볼을 잡아 놓을 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오른발잡이와 왼발잡이가 있을 때 왼쪽에 또 왼쪽에 서게 되면 왼쪽으로 잡아놓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방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빠른 연결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좌측에 있는 사이드백이나 왼쪽 센터백 자원들이 왼발인 선수들이 진짜 귀하고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몸값이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박태호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센터백이 오른발잡이면 왼쪽에 잡아놓고 다시 오른발로 한번 옮겨놓고 가야 되니까 템포가 한번 죽는 건데 그대로 왼발잡이면 올려주지 않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방에 있는 타르델리 선수가 라스가 지금 수원FC의 중요한 득점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의 힘을 더 줄 수 있는 스타일이 전혀 유행이 다른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되니까 그날 한 30분 정도 투입이 됐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활동폭이 넓고 라스하고 전혀 다른 유행이에요. 이 선수가 전방에서 많이 움직임으로써 라스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상대방 시선을 타르델리 선수한테 유인을 해놓고 난 이후에 라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라스가 축이 되면 타르델리가 주위를 계속 움직이는. 네. 예.
수비적으로 봤을 때 김도균 감독의 수원FC는 K리그2에서도 그때 당시 광주 대비 수비가 약간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잭슨 선수를 영입하면서 메워줬고 그리고 라스에 집중될 수 있는 어떤 공격 포지션에 타르델리라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면 수원FC가 후반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꽤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덫을 한번 쓱 놨었거든요. 걸려들지 않으시군요. 네. 첫 경기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예. 경기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다른 팀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잭슨도 있지만 앞에 박주호 선수가 노련하게 계속 커버하거나 커팅하는 장면도 있었고 측면 쪽에 어린 선수 22세 이하 자원들을 이번에 데려왔는데 복귀시킨 거죠. 그쪽에서도 되게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을 정말 잘 보낸 팀 그러면 저는 수원FC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약점을 잘 메운 수원FC의 어떤 이 모습을 후반기에 기대할 수 있을지 저희가 나눔 피치에서 지속적으로 쭉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수원 더비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경기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 광주 대 강원의 경기였습니다. 이 광주의 마지막 승리가 4월 20일,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승리를 하고 쭉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승리를 했던 팀도 상대가 강원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또다시 강원을 잡아내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고 광주는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광주의 가장 달라진 점은 제가 봐서 속도감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었어요. 펠리페가 빠지면서 조나탄을 데려왔는데 조나탄은 이 경기에 아직까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뛰진 않았고요. 대신에 지금 보여주는 헤이스라든지 엄지성과 같은 선수, 지금 헤이스의 엄청난 프리킥도 나오고 있는데 전적인 기동력 그리고 속도감이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강원은 아무래도 볼을 좀 이렇게 썰어가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저렇게 공격과 수비 전환을 빠르게 가져다 보니까 강원은 고전했고 광주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득점을 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헬스 엄지성도 있었지만 허율이라는 선수가 있으면서 나오는 그 전방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네, 이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장신을 이용한 헤딩력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폭넓은 움직임 그리고 슈팅력 또한 겸비를 하고 있어서 광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율 선수가 앞쪽에서 이렇게 많이 흔들어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순민 선수의 프로 데뷔골도 만들어졌고 그렇죠. 이런 역습 장면에서의 마무리까지 득점 패턴이 약속되어 있는 세트 플레이 포함을 해서 카운터 어택까지 팀이 정말 잘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광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는 이렇게 휴식기 이후에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많이 품었는데 문제는 강원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 내내 강원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강원의 팬들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특히나 강원은 점유율은 높은데 그것이 결과로 치환이 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사실 시즌 시작할 때 굉장히 기대되는 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약재가 또 겹치고 있고 부상 선수 또 영입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죠. 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사실 경기 차원에서 상대방을 상대 팀이 강원 팀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전술에 대한 그런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강원도 자기들이 잘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김병수 감독의 특유의 스타일을 구현하려다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리를 찾으려 하다 보니 그 중간 어딘가에서 약간 애매해진 느낌이 든다라는 평가도 강원 축구에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확실하니까 그거에 따른 대비도 상대가 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면 뭐 가끔씩 영화 배우분들이 캐릭터 센 거 하면 그다음에 다음 배역하기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변화 주기가. 그 캐릭터가 너무 세게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병수볼이라고 하는 것도 캐릭터가 워낙 세다 보니까 상대가 그렇게 플랜을 가지고 들어올 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캐릭터를 수정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선수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부상 선수, 조지환 선수의 부상 그리고 고미열, 임채민 선수의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사실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팀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김대원 선수가 사실 어떤 광원의
올 시즌 이적하면서 좋은 활약을 전반기에 보였었는데 올림픽 탈락 이후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 네. 이런 부분을 사실 그럼 선수들이 극복을 해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제 경기를 봐서는 그런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아무튼 강원은 항상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에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부상자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불의의 이 중간에 탈락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선수들은 돌아온 데다가 중요한 것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정엽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정엽 선수가 강원의 어떤 모자랐던 그 득점력, 이 답답함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정엽 선수, 그러니까 강원은 기본적으로 볼을 굉장히 오래 소유한 그렇죠. 건 있는데 그게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정엽 선수 데려왔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 2명을 좀 보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 선수 등록 문제 때문에 이번 기회는 뛰지 못했는데 물론 전반기보다는 좀 더 도움은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정엽 선수가 하지만 이제 강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전방 압박 수비도 열심히 해주는 선수지만 골을 양산하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더 고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강원 스타일을 보면 사실 아기자기한 발밑에 볼 넣어주고 접근하고 패스 위주의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의 경기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정엽 선수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조금 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움직임, 앞에 전방에서 수비해주고 1차선 수비 저지해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커인데 사실 득점을 얼마나 많이 할까 사실 기대는 되지만 그렇죠. 또 우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 중계를 다니면서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는 활약이 가장 큰 선수라고 생각되는 이 공격수가 이정엽이었거든요. 그렇죠. 현장 가서 보면 화면 이외에서 정말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선수가 이정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원의 이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좀 잘 버무려져서 후반기 약진을 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김지현 선수를 좀 떠올려서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계속 압박해주고.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의 스타일에 과연 이정엽 선수가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잘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김병수 감독이 좀 잘 녹여놔야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다이내믹 피치에서 강원의 축구와 이정엽의 궁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라운드 5경기 중에 아쉬운 2경기만 참 이 경기가 다 펼쳐져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2경기를 체크해봤기 때문에 박태환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펼쳐질 인천과의 경기에서 수원 삼성의 포인트, 전술적으로 어디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사이드 쪽에 수원의 공격 형태가 사이드 쪽을 이용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첫 경기에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들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 사실 중앙 조합도 고승범 선수의 입대로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최전방의 움직임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네. 또 주문을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기 때 좀 좋았던 것을 체크를 해보면 이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박태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측면에도 저절로 공간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면과 중앙을 고르게 잘 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측면 쪽으로 한번 벌렸다가 중앙으로 지금처럼 오니까 가운데서도 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은 공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당연히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 두 군데를 막다가 한 군데만 막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수비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역시 처음에 사이드로 한번 김태환으로 벌렸다가 미드필드에서 볼을 잡아주고요. 여기서 짧게 연결하다가 중앙 쪽으로 연결했을 때 공간이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드에서 일단 원투 치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로 옮겨가죠. 보면 선수들이 패스 앤 무브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렇게 상대방 공간 쪽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리치 쪽까지도 공간이 났죠. 결국에 이런 역할을 해주었던 이 고승범 선수의 이탈은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권창훈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원 삼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첫 번째 수원 FC와 경기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막아내고 채워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인천 이야기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중원에서 수비적인 부분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아길라르가 볼은 정말 잘 차고 네. 공격의 능력은 좋은데 수비의 가담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허리 쪽에서 좀 밀리는 경향들, 공간이 좀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 때 정혁을 영입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여러 활동량 좋은 선수들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뭐 김도욱 선수도 좋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아길라르는 역시 아무래도 공격 쪽에 좀 좋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할 때는 조금 쫓아가요. 아,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일단 투톱을 놔둬놓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간격이 멀리 떨어진 것도 좀 어려움은 좀 있었어요. 네. 최전방과 미드필더의 사이가 좀 벌어진다는 것. 이제 아길라르의 모습들이 좀 나올 텐데 아길라르의 좀 포지셔닝을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볼을 갖고 있는 볼 홀더에게 접근이 좀 늦죠. 네. 지금도 공간을 너무 멀리 벌어 놓고 있습니다. 쭉 쫓아가다 보니까 저렇게 뒷공간에 상대 입장에서는 패스를 줄 선수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전문적으로 수비를 해줘야 되는 선수는 아닌데 본인이 이제 뒤에서 처음부터 빌드업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비에 약간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영어권에서는 조깅백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격을 했다가 수비할 때 천천히 걸어 내려온다, 조깅백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아길레르가 공격은 잘하지만 저렇게 수비 가담, 지금도 보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전혀 수비에 도움을 많이 못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을 상대에게 내주고 결국은 실점까지 내주는. 이제 하지만 이제 감독은 그런 고민이 있겠죠. 아길라르에게 공격과 수비 다 그렇게 잘하는 선수에 요구를 할 것이냐. 아길라르는 잘하는 걸 잘하게 하고 부족한 건 다른 선수에게 좀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선수 보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아길라르한테 두 개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 참 무리가 있고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보완 차원에서 정혁 선수를 그 수비 쪽으로 조금 치중을 시키고 아길라르 선수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갖고 정혁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혁 선수가 이제 보강이 되면서 뭐 수년 경기긴 하긴 했습니다만 서울과 인천의 경기에서 정혁의 어떤 진가를 바로 보여줬었거든요. 서울의 미드필더 라인 그래도 아주 잔뼈가 굵은 오스마르나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정혁이 뛰기 시작하니까 서울 선수들도 버거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혁 선수가 굉장히 터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인천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수원의 전반기의 장점도 중원에서의 모습이었는데 고승범 선수가 빠지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 인천도 중원에서 수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쪽은 정혁이 보강이 되면서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두 팀의 경기에서는 역시 그러면 중원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선 수원 삼성이 이번에 이제 오심에 따른 한석종 선수가 이 경기에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큰 힘이에요. 네. 만약에 한석종 선수마저 빠졌다고 한다면 정말 허리 싸움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석종 선수가 나와서 얼마큼 잘해줄 것이냐 이 점 포인트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정상빈 선수가 어쨌든 굉장히 오프 더 볼이 없을 때 움직임도 좋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그 백스리 라인이 굉장히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뒷공간을 만약에 팔 때는 거기서 공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도 좀 재밌게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날씨가 워낙 덥습니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으로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체력에 대한 염려도 걱정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반면에 인천도 그런 같은 조건이지만 인천은 사실 선수 구성을 보면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즌 초반에 무고사가 조금 뛰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면서부터 인천의 상승세가 확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길라르가 어쨌든 공격을 잘하기 때문에 아길라르 무고사의 이 공격점은 전부 좋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원 삼성이 수비의 핵심이었던 헨리가
지금 캐나다 대표팀으로 골드컵에 출전 중이어서 이 경기 못 뛴다는 거고요. 최전방의 다른 공격 옵션인 김건희 선수도 부상 중입니다. 이 앞뒤의 공백을 수원 삼성은 또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건 좀 숙제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태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인천의 경험 있는 수비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오반석이 있고요. 김광석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강민수, 김창수, 베테랑은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비를 수원의 공격에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박태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원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인천 같은 수비를 만났을 때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수비 라인이 밑에 내려섰을 때는 수원은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그 인천에 노련한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그런 그 전술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원의 지혜로운 어떤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경기 장면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줬던 장면 같아요. 맞아요. 상대가 수원 삼성을 상대할 때 저렇게 내려가 버리면 사이드에서 김태환과 이기재의 공간도 안 나오고, 또 그러면 중앙으로 가서도 밀집되어 있으니까 중앙에서도 풀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 고승범까지도 없기 때문에 이 상대, 만약에 인천이 경험 많은 백스를 중심으로 해서 측면 쪽 윙백까지 내려서 가지고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경우 이걸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 근데 사실 최전방에 있는 정상빈 선수와 지난번 이제 투톱은 제리치였는데, 제리치가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공간 창출이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랬을 때 박건호 감독이 플랜 B라고 하는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건 이 경기의 전술적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상대하는 팀이 지금 대구인데 어떻게 보면 대구도 내려앉아 있다가 상대를 덫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역습을 치는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유형들끼리 만나면 수원 삼성의 공격이 조금 어려워하는 감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천도 내려앉아서 수비를 먼저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공격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문성 의원님이 또 이 경기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찝어주셔야 되는데 양팀 키플레이 하나씩만 꼽아주시죠. 제가요? 그럼요. 그럼요. 네. 박문성 의원님 해주셔야죠. 저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좀 가고 싶은데요. 일단 인천에서는 무고사 선수를 역시 무고사.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인천의 마지막 피니쉬의 상당 부분을 무고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특히나 헨리가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건 무고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수원 삼성에서는 물론 뭐 정상빈 선수는 앞쪽도 기대가 되지만 측면 공격이 일단 좀 풀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중요한데 이기재 선수가 좀 키를 좀 줄 수도 있겠다. 이기재. 이기재 선수가 구체적인 공격 포인트를 꼭 기록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활로를 열어줘야 중간에서도 스페이스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윙백, 그중에서도 이기재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태환 위원장님도 키 플레이어 한 명씩만 꼽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기재 선수를 중복되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역시 똑같이 이기재 선수를. 아니, 사실 그 수원의 공격 루트가 양쪽 사이드 선수들이 그렇죠. 살아야만 공격이 원활하게, 그리고 결과도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반대 김태환 선수의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인천은 역시 무고사 선수 득점력을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인천 유나이티드는 역시 무고사의 득점포가 어떤 식으로 수원을 상대로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수원 삼성은 양쪽 사이드백, 왼쪽엔 이기재, 오른쪽엔 김태환, 이 두 선수를 주목해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경기를 관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분석대로,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경기를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경기 K리그 1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K리그 21라운드 이 수원 삼성 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을 프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그럼 순위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1 순위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수년된 경기들이 있어서 팀들마다 경기 수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승점은 충분히 좀 뒤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18경기에서 20경기니까 최대 2경기 정도 차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울산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북이 경기가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수원 삼성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이번 경기 덜미를 잡히면서 바로 뒤쪽에 있는 대구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중위권에는 역시 수원FC가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스플릿 B, 그러니까 중하위권을 체크를 해보자면 강원이 조금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자, 12위에 위치해 있는 팀이 지금 서울입니다.
아, 근데 좀 충격적이죠. 사실 네. 서울이 12위라고 하는 거는 강등권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하질 못했어요. 정말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프리뷰해드렸죠. 수원 삼성과 인천의 경기가 있고 포항 대 서울의 경기, 이 경기 방금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절체절명, 그런데 포항은 또 송민규가 전북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울산과 수원FC의 경기 25일에 펼쳐지고요. 그리고 강원 대 제주, 강원도 분위기 끊어내야 되고 제주도 빠르게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일전을 춘천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재미난 경기 많이 있네요. 네, 매 경기마다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는 빡빡한 K리그1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여파로 여러 일정이 좀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마다 경기 수가 좀 많이 다른데 그래도 후반기 K리그1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저희 다니엘 피치에서도 꼼꼼하게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분 또 다음 주에도 굉장히 냉철한 분석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겠죠, 위원장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역시 기술위원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이 분석이셨기 때문에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가야대 해설위원은 이제 안 나오는 건가요? 계속? 쭉, 예. 아, 근데 오늘 너무나 조목조목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자제를 하셨습니다만 이 박문성 의원님의 또 예상도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캐릭터를 진짜 잊어버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쭉 가실 거죠? 아, 그럼요. 쭉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가야 돼. 네. 또 이 조은희 의원님 없을 때 일 안 해주면 또 서운해합니다. 예. 와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측까지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3명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만 다이내믹 피치는 끝이 아닙니다. 다이내믹 피치에 궁금한 여자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궁금함이 K리그에 많은 장현정 아나운서의 크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정현 아나운서가 K리그 선수들을 탈탈 털어봅니다. 궁금한 K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K의 이정현입니다. K리그 선수들의 모든 것들 탈탈 털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아쉽게도 첫 회는 클럽하우스가 아닌 사무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궁금한 K 그 첫 회의 주인공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저희가 비대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법인 만큼 마음 넓은 K리그 팬분들의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라, 오브리가도. Hello. 와, 조나탄 선수 K리그 돌아온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돌아오신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Bom, estou muito feliz e primeiramente é um prazer estar falando com eles, né? Tá estreando aí o programa deles. Estou muito feliz de estar de volta, apesar de ser só por 6 meses, né? Não tinha programado isso, mas estou muito feliz. 와, 반갑습니다. 조나탄 선수 또 K리그 있을 때 워낙 좋은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떠나 있었을 때도 가끔씩 K리그나 또 한국이 그립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어땠나요? Bom, me adaptei muito, né, ao país da Coreia do Sul, não só a questão de futebol também, mas a cultura do país, né, as pessoas fora do futebol também, isso aí acabou me fazendo me sentir em casa. Então, eu criei esse vínculo com o país, com a K-League, e estava sentindo muita falta nesses 3 anos que eu estava fora. 오, 약간 마음에 구멍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채워졌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캐나다 가 있었을 때 찜닭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혹시 조나탄 선수는 그리웠던 음식이나 아니면 문화가 있을까요? 양고기에 김치찌개. 그러면 K리그에서 넣은 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이 있을까요? Ah, tem. Bicicleta. Foi um distrito contra o Tuna Dragon, se eu não me engano. E assim, foi uma vibe totalmente diferente, né? Algo inacreditável, que eu não sabia, nem eu não sabia o que estava acontecendo quando eu fiz aquele gol. Então, tinha bastante torcida do som também no estádio.
Então é um gol que eu não vou esquecer nunca. E o principal de tudo, meu irmão estava no estádio assistindo o jogo. 정말 소위 말하는 인생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영상 보면서 막 이렇게 하길래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직 복귀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또 함께 훈련도 해보고 호흡도 맞춰봤잖아요. 직접 겪어본 광주는 어떤 팀이던가요? Guangzhou tem bastante jogadores novos, né? Então, assim, são jogadores que treinam muito forte, que sempre dão o máximo nos treinamentos desde quando eu estou aqui, que não reclamam, que trabalham sem reclamar. Então, eu não sei o porquê dessa situação do clube, já que tem excelentes jogadores aqui, jogadores que estão... 자,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 어린 선수들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친해진 선수가 있을까요? Eu já estou me dando bem com todos, né? Eu tenho essa facilidade de fazer amizade. E assim, eu acho que os jogadores também sabem o que eu já fiz aqui na Coreia, então eles respeitam muito, né? Tem muito carinho. E esse carinho que eles tiveram comigo desde o primeiro dia que eu cheguei me ajudou bastante. 네, 이렇게 광주에 좀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은데요. 조나탄 선수의 복귀를 또 광주 팬분들뿐만 아니라 K리그 팬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Em relação a isso, eu fico muito feliz quando os fãs do Suwon me mandam mensagem dizendo que mesmo eu jogando aqui no Guangzhou, eles vão estar me apoiando, vão assistir todos os jogos. E eu fico muito feliz com esse respeito, esse carinho. É lógico que eles têm que entender que nesse momento agora eu estou no Guangzhou e eu preciso ajudar a minha equipe, mas o carinho que eles têm por mim ainda me deixa muito feliz. 그럼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소속팀이었던 대구와 수원에서의 기억은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Bom, o Daegu foi a equipe que abriu as portas para mim na Coreia, né? Então, assim, eu sou eternamente grato ao Daegu por ter me buscado no Brasil. Se não fosse, né, os dirigentes do Daegu na época, eu não teria criado a minha história na Coreia. E tive bons momentos lá também, fiz bastante gols, mas o Suwon é inexplicável. Assim, 수원에서 텐진으로 이적할 때 조원희 선수님한테 연락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지금은 해설위원이신데 이제 위원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나요? não deu tempo, não deu tempo de me despedir, porque eu fui para o Brasil de férias e nas férias que a gente resolveu que eu mudaria de equipe, né? Então, assim, não deu tempo de me despedir de ninguém. Então, por isso que eu tô com muita vontade de jogar contra eles logo, me encontrar com eles e cumprimentar. 그러면 돌아와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선수 그리고 가장 먼저 연락을 한 선수나 연락이 왔던 선수는 누굴까요? Só o Yong-kyun que me mandou que eu tô bravo com ele. Mas Yong-kyun. 오, 왜 연락을 안 주셨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염기훈 선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Então tá, Yong-kyun, você se prepara que você sabe, né? Quando eu jogo contra você, sabe que vai ter gol, vai ser perigoso. Acho que por isso que você não mandou mensagem, já tá com medo. 자, 그러면 저희가 조나탄 선수를 위해서 몇 가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3초 안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원희 위원이랑 레알에서 뛰기, 그리고 메시랑 광주에서 뛰기. Já começa. 가야 돼, 와우!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면 1번 곽광선의 수비, 2번 김종우의 패싱력. Montar o chão.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Eu preciso fazer gol, eu preciso da ajuda dele. 그러면 19경기가 남았거든요. 몇 골 정도 예상해보면 좋을까요? Ó, se eu tivesse 100% e jogasse os 19 jogos, eu acho que no mínimo 15 gols eu faria. Mas, olhando toda a situação, a preparação que eu vou precisar ter, cara, é difícil falar, mas eu queria pelo menos fazer 10 gols.
알겠습니다. 그 이상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함께 카운트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조나탄 선수가 팬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부터 공식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almente é preocupante, né? Já faz um bom tempo que eu não jogo um jogo oficial. No Brasil eu estava treinando pouco por causa da pandemia, estava a academia fechada, os campos de futebol estavam todos fechados, então eu estava tendo que treinar em casa. Então, o mais importante é cuidar bem da minha saúde, me preparar bem fisicamente para poder estar subindo degrau por degrau, né?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감각을 100%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나탄 선수 하면 세리머니가 일품이었잖아요. 앞서 세리머니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복귀골을 넣는다면 하고 싶은 세리머니가 있을까요? Acho que o primeiro gol eu vou tirar a camisa e sair correndo igual louco de felicidade, né? Porque, como ela falou, já faz um bom tempo que eu não jogo, então eu tô muito ansioso para fazer o meu primeiro gol logo. Não sei como vai ser, mas eu sei que vai ser muita felicidade na hora. 올 시즌 목표 들어보겠습니다. Não, meu objetivo desse ano é manter o Guangzhou na primeira divisão, somente esse, nenhum mais. Não importa gol, não importa assistência, não importa quantos jogos eu vou jogar. Eu tô aqui justamente para isso. É um período só de 5, 6 meses, então meu único objetivo é esse, somente deixar a equipe na primeira divisão. 참 광주 팬분들과 또 같이 뛰는 팀원들 모두 든든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K리그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Bom, primeiramente agradeço a todos os torcedores da K-League, como ela disse, todos estão esperando me ver jogar, torcer por mim, fico muito feliz. Então peço o apoio de todos. E ao Guangzhou peço que continue apoiando a equipe, continue nos apoiando, porque existem muitos jogos ainda, a gente vai ter muitas oportunidades de sair dessa situação. Então, continue apoiando até o final. 네, 조나탄 선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꼭 비대면 인터뷰가 아니라 대면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또 후반기에 멋진 활약 보여주시고 그때 가서는 꼭 만나서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한 K 조나탄 선수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인터뷰는 또 누가 될지 궁금한 K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한종 씨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가 어떤 코너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 그럼요. 좀 예능적인 부분도 있고 좀 탐사보도적인 면도 있고 K리그의 썰들 그리고 좀 이슈들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부산 아이파크에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9년도 여름에 FA로. 안녕하세요, 부하! 그럼 부산에 계실 때는 어떤 거 하셨어요?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은영 씨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실 좀 자료를 만들어 오긴 했거든요. 준비성이 장난 아닌데. 언론 전공 일단 첫 번째 썰을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썰이 있을까 좀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미담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이제 K리그 선수들이 팬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냐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K리그는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런 팬들이 있다. 약간 한 번쯤은 꼭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유스 애들? 네, 유스를 조금 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뛰는 선수들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대학을 거쳤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 선수랑 같이 예전 학교로 돌아와서 은사님 찾아뵙고 약간 라떼 투어 해가지고 아 라떼는 이거 없었는데 이건 뭘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투어 좀 있고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그 축구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제 학생분들 그리고 취준생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게이트 입장 안내 알바, 경호, 장내 아나운서 이거는 했었고 MD샵 직원이나 제가 예전에 맥주도 따라봤었거든요, 경기장에서. 그래서 경호도 맥주랑 했었고. 인연이 있으시네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또 다른 거 뭐 해보고 싶은 거 박사님이나 뭐 재민PD나 승찬과 VAR을 좀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판정은 왜 이렇게 했고 얘는 왜 퇴장 줬고 얘는 왜 골 취소고 저번에 첫 미팅 때 얘기했던 거 중에 했던 거 있잖아요. 경기장별 최고의 명당 찾기. 뭐 그것도 첫 방에 나갈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사실 시급한데 저는 오히려 창설 일의 첫 골, 첫 퇴장, 뭐 첫 이런 것들 해서 좋아요. K리그에 처음을 알아보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사실 시간도 없고. 바로 섭외 들어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풋살을 함께하게 될 현장장입니다. 와!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K리그 근본 투어를 할 텐데요. K리그 근본을 투어하려는데 왜 이곳 동대문에 왔냐? 지금부터 저 현장장과 함께 하시죠. 지금부터 풋살 시작합니다. 고고! 제가 짰어요. 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인데요. 짜잔.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예뻐요. 가는 길에 짤막하게 동대문 운동장의 명칭 단천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시작은 1925년 10월 15일 경성운동장으로 동대문 운동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됐죠. 2008년도에. 와, 이 조명탑이 동쪽에 있었던 조명탑을 남겨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경기장이 있지 않았을까? 옆에는 야구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짜잔! 이렇게 조명탑이 있고요.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경기장에 있는 거를 볼 때랑 이렇게 조명탑만 남겨져서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오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 진짜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동대문 운동장에 붙어 있었던 간판을 떼어온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의 흔적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글씨가 큰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쪽으로 바로 가볼까요? 운동장님 동대문운동장 와본 적? 저요? 없어요. 잠실운동장은 가봤는데 동대문 운동장은 없어요. 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경성운동장 그 내용인데요. 일제에 치하 있었을 때 그때 역사를 알려주는 곳인 것 같아요. 수용 인원이 25,9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K리그가 이곳에서 출범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운동장을 에워싼 전쟁의 기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드리자면 약간 이곳이 스포츠의 성지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애환이 서린 곳인데 역사적으로 1925년 이제 이제 1926년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죠. 순종의 노제가 뭐냐면요. 이제 장지로 가기 전에 이제 길가에서 하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노제가 바로 이곳 동대문 운동장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축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역사까지도 함께 했던 정말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다. 옛날 축구공이 이렇게 뭐랄까, 지금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꿰매져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5분 만에 해트트릭이 나왔던 전설의 그날. 1976년 당시에 그때 박스컵이었죠.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4로 대한민국이 뒤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7분, 종료 7분이 남았었죠? 그때 차범근 선수가 종료 7분을 남기고 해트트릭을 하면서 4대4를 만들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다 된 승리의 차분뿌리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구전되었던 전설의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현장장님 손차박 중에 좀 조심해야 되죠, 이 멘트.
손차박 조까지 있던데요.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떤 축구 경기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산토스의 축구 황제 펠레가 이곳에 72년도에 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1,000원이었던 축구 티켓이 3,000원으로 오르는 그 정도의 경기였다고 해요. 검정고무신 보면은 5원 막 이런 것도 엄청 가치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닌가? 네, 바로 이곳에서 K리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983년 5월 8일 구단기가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82년 12월 17일 창단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우시로입니다. 지혜롭고 민첩하고 유순하고 성실한 돌고래 국민은행팀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K리그 1호 골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조용한 데로 가서 전화통화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명칭이 바뀌기 전이라서 서울운동장으로 K리그가 시작했다고 하네요. 여기 앉아볼까요? 떨려서. 뭔가 교수님께 전화드리는 느낌.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박윤기 선생님 되시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다이내믹 피치의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 혹시 저희가 찾는 동대문 운동장의 K리그 1호 골 주인공 맞으신가요? 네. 그 득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K리그 프로축구 이제 첫 경기를 상대팀 할렐루야 팀이었죠. 그냥 첫 경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쯤 지나가고 시작 때부터 압박이 무지무지 강했어요. 압박이. 그래서 이제 지금 할렐루야 킥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8-3. 우리 동료한테 패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볼을 잡았는데 박윤기 선수 왼발만 잡아 이러는 거예요. 3명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왼발잡이였었으니까 왼발을 봉쇄를 하면은 이제 저 선수는 오른발로서는 이제 잘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끼다 보니까 이제 그 골대를 한 명을 골대를 보니까 대각선이었어요. 네네. 대각선이었는데 이거를 각도가 없는 상황이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땅볼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왼발을 이제 잘 못 쓰는데 오른발로 슛을 때렸는데 대각선으로 이제 딱히 이제 쫙 때리는 게 그게 아주 그냥 골로 이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좋은 연결이었습니다. 터닝 샷. 이겼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의 마지막 경기, 이게 뭐냐면 2000년도 10월에 아디다스컵 결승전이 여기 동대문 운동장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원삼성과 성남이랑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결승골, 그리고 마지막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는 실제로 있었던 좌석을 떼어다 놓은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의 흔적이 물씬 풍깁니다. 이제 동대문 운동장의 마지막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동대문 운동장이 이제 2003년에 축구장이 먼저 폐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굿바이 동대문 운동장 해서 마지막 행사를 하고 철거가 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대문 운동장을 와보지 않아서 주변에 동대문 운동장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곳에서 강강수올래를 하셨다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TMI죠? 기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지금이 뭡니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예쁘죠? 여기서 제일 판매량이 높은 유니폼은 뭐예요? 여기서 마킹 한 게 아니라 받아오신 거예요? 마크지를 이제 여기 2001 한국 프로축구 5월의 골든볼.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이내믹 피치의 장현정입니다. 교수님, 뭔가 지금 팬미팅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패스 됐어요. 패스가 약간 네.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러나 서울 이랜드가 공격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재현 오른쪽에서 크로스, 오른발 슛! 들어갔어! 베네가스의 득점! 1대0 서울 이랜드! 얼마만의 골입니까? 지금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가 모여서 세상을 떠난 김희욱 코치에 대한 이 추모 세리머니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혼자 해결해요. 자, 이정호입니다. 이정호 왼발에 갖다 놓고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정호의 원더골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요, 이 이정호 선수의 전창기 때를 보는 듯한 그런 골이에요. 와, 안선 선수가 잘 끊어냈어요. 힘에 두꺼워져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우아루테. 자, 윤석주가 잘 붙어주는데요. 던졌어요. 찬스에서 좋아요. 자, 최건주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원샷원킬! 최건주 오늘 여기 첫 번째 터치가. 와. 야, 우아루테 정말 기가 막힌 키패스. 김길실 감독의 용병술 제대로 통했고요. 원샷원킬 골입니다. 야, 않습니다.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돌아서면서 오재현 4점! 와, 지금 오재현은 완벽한 드리블 돌파의 마무리였습니다.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 마무리 대단한 마무리였고요. 네, 아산도 프리킥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올라갔습니다. 헤더! 오,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야, 한용수 선수네요. 그런데요, 한용수 선수의 네. 머리에 제대로 걸렸어요. 한용수 선수가 올 시즌 첫 골을 뽑아내네요. 지금 아산에 또 잘라내요. 자, 이름은 역습 나갔습니다. 둘, 공격 둘이네요. 자, 왼쪽 넘어갔어요. 연결되었습니다. 자, 숫자 반대쪽, 네. 반대쪽. 효과 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쪽 때립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와, 김찬입니다. 장 선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2대0이 됐습니다. 이게 첫 골입니다. 터질 선수가 터졌습니다. 서영재 접고 중앙 쪽 선택. 때리는 서영재가 띄워줬습니다. 반대편이에요. 이현식 들어갔어요. 박인혁 선수입니다. 자, 박인혁 선수의 시즌 6번째 골이 여기서 터집니다. 거기서 성공하지 못한 거를 한 번에 다 만회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득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네. 최전방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한 부천인데요. 자, 자, 이기면서 걸렸어요. 왼발 슛 들어갑니다. 윌리안이 추가골이 터지는 경남의 표시입니다. 자, 지금 윌리안 선수의 득점이긴 합니다만, 지금 에르난데스 선수가 더 잘했어요. 네. 아주 밥상을 잘 차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